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나흘째 좀 하락세의 길을 좀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좀 확실하게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처럼 보이시죠? 연준 의원들은 매파적인 기조를 더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도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최악의 달을 좀 전통적으로 꼽아보자면 9월이 되겠죠.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 표지판이 좀 필요합니다. 꼼꼼한 전략들 이 시간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을 하네요.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되는 긴축 우려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9% 하락, 나스닥이 0.5% 하락, S&P 500이 0.8%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메타가 3.6% 상승했고요. 재생에너지 업체인 시올스 테크놀로지가 3.1% 상승, 그다음에 생명공학 주식인 유나이티드 세러피틱스가 3.5% 상승했고, 소프트웨어 주식인 아스펜 테크놀로지가 1.9% 상승, 그다음에 자율주행 라이더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2.5% 상승했고, 리비안도 2.5%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퀀텀스케이프가 2차전지 업체인데 2.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12.3% 급등을 했는데요. 오펜하이머 증권에서는 다수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망 차질로 충전 인프라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강력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악재들이 해소되면 성장세가 급격히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가 4.3%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목표가를 141달러에서 152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금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노리면서 미국 내 설비 확충을 발표를 한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8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13만 2천 명이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전월에는 26만 8천 명이었는데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내년 초까지 금리를 4% 이상으로 올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금리를 올린 다음에는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제로 금리 이상 영역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에 50bp 인상을 할지 75bp 인상을 할지는 고용보다 CPI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S&P 500이 그로스 리세션이나 연착륙 시에는 3,400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시에는 3,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프리 채권왕이죠. 제프리 건들락은 지금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 후 침체까지는 대략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이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 영향이 좀 오래 갑니다. 이번 주 내내 좀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간에 일단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제도 얘기했고 S&P 500은 지금 어제도 지금 3,955로 마감을 했는데 네. 여기 한 3,800선 중반 정도까지는 한번 좀 테스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1,700 정도. 물론 이게 이제 그걸 얘기한 거는 네. 9월 FOMC 전까지 한 그 정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주말을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9월 FOMC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네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경제 지표들 가운데서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나왔던 게 8월 ADP 민간 부문 고용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거의 반토막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 보여주는 건가요? 일단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수치는 지금 내일이죠.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비농업 민간 부문 고용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예상치가 좀 맞았어요. 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금 많이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추가적인 데이터들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연은 총재들이 계속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4%까지도 올린다고 하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에서 유추를 해봤을 때 올해 금리 인상을 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올해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올린다는 거고요. 내년 초까지도 어느 정도 뭐 소폭의 뭐 한두 차례의 금리 인상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4%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월과 11월, 12월 FOMC 회의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내년에 좀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이런 낙관론이 시장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 의견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뭐 그로스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가는데 성장률은 좀 낮고 이런 부분을 뜻하는 것 같은데 3,400까지 S&P 500이 후퇴를 하면 6월 저점을 깬다는 시각 아닌가요? 6월 저점이 얼마죠? 잠시만요. 거의 3,6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11월이나 올해까지는 이선 깨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하락 추세는 맞는데 뭐 향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긴 시각 호흡 유지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또 역전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 뭐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뭐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은 미국에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뭐 그렇죠. 다 확인이 됐죠. 네. 뭐 코로나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네. 이거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다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뭐 침체 결국에는 가기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건들락은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런 해석들도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뭐 항상 전문가님이 한 번씩 이렇게 종목들 언급해 주실 때 저도 차지포인트 홀딩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성장성이 상당히 우수한가 봐요. 앞으로 주가 괜찮을까요?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보급이 될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2030년까지도 뭐 계속 보급이 된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도 성장성은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역시 오펜하이머 증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공급망 차질로 지금 결국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해소되면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어가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여지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또 충전기, 충전 관련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솔라면은 태양광 관련 네, 주식이겠죠. 맞아요. 네, 미국 증시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함께 좀 누리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법안을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제일 수혜를 누리겠죠. 네. 그래서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뭐 퍼스트 솔라라든가 썬런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올스 테크놀로지 이런 주식들이 계속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퍼스트 솔라는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노리면서 미국 내 설비 확충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더 우수한 지위를 누릴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뭐 국내에서도 주도주로 사실 태양광 쪽이 분류가 돼가지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신고가 부근 계속 네. 뚫었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태양광 섹터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국내에서는? 뭐 상당 부분 많이 상승했는데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워낙 뭐 천연가스나 네. 유가 등에서도 고유가 뭐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럽 측에서 특히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에너지 전환을 좀 빨리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는 뭐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인데,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뭐, 단기적으로는 하락도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길게 접근을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전망 자체는 유효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부담스러운 주가 부분 좀 꺾이시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해보시는 전략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8월 물가 상승률을 좀 함께 체크를 해보면 역대 최고치네요. ECB가 뭐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 열면 자이언트 스텝 밟겠죠,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이렇게 뭐 높게 나온 거에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할지 50bp 빅스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인데 결국에는 뭐 유로존의 계속적인 그러니까 유럽 쪽의 중앙은행들도 계속적인 긴축의 의지가 좀 더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연준에도 뭐 좋을 게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ECB 측에서 어떤 스텝을 밟게 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점은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들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 90달러 선도 이제 이탈이 됐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요 정도 뭐 80 후반에서 90 맞아요. 후반 요 정도에서 횡보 계속 할까요? 예, 맞습니다. 뭐 상하로 10달러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하단은 87에서 88달러로 보고 있고 상단은 네네. 97에서 98달러.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면 100달러 정도까지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부분들 오펙 플러스 회의 공급이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까지 함께 꼭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국내 시장이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좀 미국 증시랑 다르게 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서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어제는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 시장이 어제 한 9원 정도 빠졌거든요. 거기 맞아요. 빠지면서 외국인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빠지면서 매수가 들어왔느냐,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졌느냐,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어쨌건 환율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은 어제 뭐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뭐 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천억 정도 순매수했죠.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좀 괜찮아가지고 어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이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고 계속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조들이 지속될까요? 어떻게 사고 보세요? 싶어서 사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발을 빼야 되는 과정에서 일단 뭐 물타기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증시의 엇박자를 노리면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좀 허를 찌르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요. 당분간은 조금 뭐 이런 패턴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따 뭐 동시효과 시간에도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그 선까지는 이런 흐름이 조금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에 의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 증시가 이번 주 후반에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이번 주 반이요. 그럼 네. 오늘하고 내일 네, 말씀하시는 오늘 내일이죠. 거죠? 네. 그냥 뭐 지금에서 뭐 소폭 뭐 상승 아니면 소폭 하락 여기서 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안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의견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9월의 시작이자 이번 주의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긴 휴장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유하신 주식들 손질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매파적인 연준의 태도 계속 확인되고 있으면서 지수는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환율 시장의 영향도 또 소폭 받으면서 최근에 좀 오름세 기록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큰 시각은 놓치지 마시되 세부적인 종목들이나 업종들에 대한 집중도 높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스 시간이었습니다.